미국 정부조차 감탄했다. 한때 한국을 의심했던 그가 왜 현대차 앞에서 고개를 숙였을까? 워싱턴 정가를 뒤흔든 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미 연방교통청 전 차관이 백악관 브리핑에서 던진 한마디. 한국 기업이 우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가 왜 이런 발언을 했을까요? 단 하나의 한국 기업이 미국 정부의 자존심을 꺾은 진짜 이유. 조지아 주정부가 숨기고 싶었던 그 진실을 오늘 밝힙니다. 잠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마크 리처드슨입니다. 20년 이상 미국 연방교통청에서 일했고 차관까지 지냈죠. 지금은 조지아 주정부 인프라 특별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의 긴 경력 끝에 고향 조지아로 돌아온 것이 불과 몇 달 전의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제 귀환을 반겼지만 저는 솔직히 그저 조용히 남은 커리어를 마무리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예상과 달리 흘러갔죠. 2023년 초여름 조지아로 돌아왔을 때의 일입니다. 아틀란타 공항에 내리자마자 현지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더군요.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완공 발표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주지사는 조지아 역사상 최대 규모의 외국 투자라며 들뜬 목소리였죠. 현지 방송국들은 거의 축제 분위기로 보도하고 있었고 소셜미디어에는 응원의 목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또 시작이군. 공항 라운지에서 뉴스를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런 장밋빛 전망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 또 인건비 줄이기 위한 수법일 뿐이야. 나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죠. 저는 아시아 기업에 대한 의심이 많았습니다. 이유가 있었어요.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에 공장을 세우고 세금 혜택을 받은 뒤 몇 년 지나지 않아 더 저렴한 곳으로 옮기는 패턴을 반복해왔거든요. 특히 자동차 산업에서는 더욱 그랬습니다. 2002년 버지니아주 인프라 담당 국장 시절 아시아 건설사와 협업한 경험이 있었죠. 그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언어 장벽, 문화 충돌, 비효율성. 그 프로젝트는 결국 실패로 끝났어요. 날짜를 지키지 않는 일정 관리, 책임 회피, 끝없는 변명. 그때 이후로 저는 아시아 기업들에 대해 깊은 불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은 결국 떠나게 되어 있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 신념이었습니다. 집무실로 돌아오자 데이비스 보좌관이 회의 자료를 건넸습니다. 현대자동차 조지아 공장 개요입니다. 내일 브리핑이 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자료를 훑어봤죠. 화려한 그래프와 수치들, 일자리 창출 약속, 지역 경제 활성화 전망까지 마치 동화책을 읽는 것 같았습니다. 22개월 만에 공장 가동? 말도 안 돼. 이런 규모라면 최소 3년은 걸려. 제 경험상 이런 대형 프로젝트는 항상 지연됐거든요. 특히 외국 기업이 주도할 때는요. 이런 과장된 약속들이 얼마나 공허한지 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정치인들에게 표를 얻은 뒤 결국 약속은 지켜지지 않는 패턴이죠. 그날 저녁 딸 제니퍼와 통화했습니다. 제니퍼는 도시계획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었죠. 우리는 늘 정치적 견해가 달랐습니다. 그녀는 진보적이고 국제적인 시각을 가졌고 저는 글쎄요, 보수적이란 표현이 적절할 것 같네요. 아빠, 현대자동차 메타플랜트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해. 딸의 목소리엔 흥분이 가득했습니다. 제니퍼는 항상 새로운 것에 열정적이었죠. 그냥 또 다른 외국 기업일 뿐이야. 결국엔 철수하고 지역만 황폐화될 거다. 제가 냉소적으로 답했더니 제니퍼는 한숨을 쉬더군요. 우리 사이에 자주 있던 익숙한 대화 패턴이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그래. 세상은 변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은 예전과 달라. 삼성이나 LG 봐. 미국에서 얼마나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넘쳤습니다. 딸의 말을 듣는 척했지만 속으로는 시간이 말해줄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어요. 아시아 기업들은 결국 단기 이익만 챙기고 떠난다는 것을요. 조지아 주민들도 곧 알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화려한 약속들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말이죠. 회의 자료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시아는 다 똑같아. 결국엔 떠나게 되어 있지. 목에 걸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었죠. 창밖으로 아틀란타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 바쁘게 움직이는 차들. 그때만 해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틀렸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이 한국 기업이 저와 조지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반전이 시작되려 한다는 것을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공장 가동 한 달, 조지아 전역이 들썩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현지 언론들도 연일 긍정적인 보도를 내보냈죠. 현대차 약속보다 빠른 생산 시작, 지역 고용 예상치 2배 초과 부품 협력사들 속속 조지아 진출 결정. 헤드라인은 연일 긍정적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회의적이었어요. 초기 단계일 뿐이야.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드러날 거야. 그렇게 생각했죠. 20년 넘게 공직에 있으면서 수많은 화려한 출발이 쓸쓸한 퇴장으로 끝나는 것을 봐왔으니까요. 특히 외국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주지사와의 정례 미팅에서 저는 현실 확인을 위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딱딱한 표정으로 다소 도전적인 어조였을 수도 있어요. 현대차 공장 실제 가동률은 어떻습니까?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없나요? 회의실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모두가 현대차의 성공을 기뻐하는 분위기였는데 제가 찬물을 끼얹은 셈이니까요. 하지만 누군가는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그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했죠. 데이터 담당관이 잠시 침묵 후 답했습니다. 예상의 95%에 도달했습니다. 사실상 만점이죠. 그는 태블릿을 넘기며 계속했어요. 품질 지표도 예상을 웃돌고 있습니다. 초기 생산 차량의 결합률이 업계 평균의 13 수준입니다. 믿기 어려웠습니다.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에서 초기 목표의 6070%도 달성하기 어려운데 95%라니요. 게다가 품질까지 뛰어나다니. 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지만 일단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곧 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예상보다 빠른 생산 속도로 인해 물류 시스템에 부담이 가기 시작한 것이죠. 물류 시스템이 마비 상태입니다. 서베너 공항과 항만의 처리 능력이 한계에 도달했어요. 부품 공급 지연 문제가 심각합니다. 교통국장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는 화면에 길게 늘어선 트럭들의 사진을 보여주었죠. 이대로라면 생산의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저는 속으로 역시라고 생각했죠. 드디어 예상했던 문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봐요, 여기 문제가 있군요. 사전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덤벼든 거죠.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엔 철저한 인프라 검토가 필요한데 서두르다 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저는 기다렸던 순간이 온 것 같아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의 날카로운 지적이 불편했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주정부 예산으로 인프라를 확충해야 할 텐데 그만한 여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회의실 문이 열리고 주지사의 비서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밝았어요. 방금 현대차 측에서 물류 개선안을 보내왔습니다. 공항 확장과 전용 도로 건설을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자체 예산 투입 계획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자료가 놓이자마자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문제를 인식하기도 전에 나온 해결책이었어요. 더구나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도면, 예산안, 일정표까지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었죠.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것처럼 말이에요. 이건 적어도 몇 달은 걸리는 분석인데요. 제가 자료를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도로 건설 계획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기존 도로망을 최대한 활용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한 설계였습니다. 주지사가 미소를 지었죠. 현대차는 1년 전부터 이 계획을 준비해 왔답니다. 우리가 문제를 발견하기도 전에 말이죠. 그들은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감탄이 묻어났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혼자 자료를 다시 검토했습니다. 제가 본 그 어떤 기업보다 철저했어요.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게 아니라 지역 인프라를 통째로 재설계하고 있었습니다. 매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더 놀라웠죠. 환경 영향 분석,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예측, 심지어 10년 후의 인구 변화까지 고려한 장기 계획까지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직접 현장을 방문했죠. 공장 주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하며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현대차 공장 때문에 불편한 점은 없나요? 교통이라든가? 저는 불만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대기업이 들어오면 초기에는 항상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 있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예상과 달리 점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불편요? 전혀요. 우리 마을은 살아났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젊은이들이 다 떠났는데 지금은 돌아오고 있어요. 제 조카도 대학 졸업하고 현대차 협력사에 취직했답니다. 그녀의 말에는 활기가 넘쳤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에서 마을 도서관 리모델링을 지원해 주기로 했어요. 오래된 건물이라 위험했는데 덕분에 아이들이 안전하게 공부할 수 있게 됐죠. 마을 곳곳을 둘러보니 활기가 넘쳤습니다. 새로 문을 연 가게들, 리모델링 중인 건물들, 한국 식당도 생겼더군요.
비빔밥 하우스라는 이름의 식당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에 국제적인 분위기가 생긴 것이 신기했어요. 차에 오르면서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계획이 아니라 실행으로 말하는구나. 처음으로 제 확신의 균열이 생기는 순간이었죠. 평생 지켜온 신념이 흔들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알던 아시아 기업들과 달랐어요. 그들은 너무 빨랐고 너무 철저했습니다. 서베너 공항은 완전히 마비 상태였습니다. 평소 처리량의 3배가 넘는 화물이 쏟아져 들어왔죠. 공항 주변 도로는 트럭들로 가득 찼고 항공 화물 처리 시설은 24시간 풀가동해도 밀린 작업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정부의 대응은 늦었고 지역 언론은 비판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조지아 물류 시스템, 현대차 속도 따라가지 못해 같은 헤드라인이 연일 등장했죠. 저는 직접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아침 일찍 서베너 공항에 도착했지만 이미 주차장은 꽉 차 있었습니다. 셔틀버스에서 내리자 화물 처리장의 소음이 귀를 때렸어요. 공항은 전쟁터 같았습니다. 화물 트럭들이 길게 줄지어 서 있었고 작업자들은 지친 표정이었습니다. 누구나 볼 수 있는 위기 상황이었죠. 공항 관리자 톰슨을 만났습니다. 그는 3일 밤새 집에 가지 못했다고 했어요. 컵라면과 커피로 버티고 있었죠.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수염은 덥수룩했습니다. 이렇게 된 지 얼마나 됐죠? 저는 톰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3주째입니다. 처음엔 임시 조치로 버텼는데 이제는 한계예요. 설계 용량의 3배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피로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정부의 도움을 요청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여러 번요. 하지만 관료적 절차가 너무 느립니다. 응급 상황인데도 승인 절차가 복잡하더군요. 톰슨의 말에 미안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도 그 관료 시스템의 일부였으니까요. 상황을 파악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 한 무리의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아시아인들이 도면을 놓고 논의하고 있었죠. 직감적으로 현대차 사람들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진지해 보였고 중간중간 주변을 가리키며 뭔가를 설명하고 있었어요. 호기심에 그들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가자 한 남성이 고개를 들어 저를 보더니 완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리처드슨 자문위원님 아닌가요?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그는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미리 연락도 없었는데 이 낯선 사람이 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더구나 이런 혼잡한 현장에서요. 그는 자신을 김진수 현대차 메타플랜트 기획팀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자신감이 넘쳤지만 거만함은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다른 팀원들이 서 있었고 모두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아, 저희가 조지아 주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어서요. 위원님 프로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김진수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위원님을 직접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우연히 만나다니 기쁩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도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공항 확장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예상했었습니다.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도면을 보니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화물 전용 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이었어요. 현대차 공장과 직접 연결되는 전용도로 자동화된 화물 처리 시스템, 심지어 친환경 에너지 공급 시설까지 갖춘 종합 계획이었습니다. 더구나 이미 환경 영향 평가와 경제성 분석까지 완료된 상태였어요. 이런 계획을 언제부터?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너무 놀라워서요. 약 2년 전부터요. 메타플랜트 구상 단계에서부터 물류 병목 현상을 예측했습니다. 김진수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저희는 조지아의 단순한 공장 하나를 짓는 게 아닙니다. 통합 생산 물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죠. 이어서 그는 태블릿을 꺼내 더 자세한 계획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았어요. 연도별 물동량 예측, 지역 경제 파급 효과, 심지어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까지 세세하게 분석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걸 혼자서 준비하신 건가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수는 웃었습니다. 아니요, 저희는 팀으로 일합니다. 한국 본사 전문가들과 현지 컨설턴트들이 함께 작업했죠. 조지아 대학의 도움도 많이 받았고요. 공항에서 나와 근처 마을을 들렀습니다. 새로 문을 연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죠. 수십 년 된 듯한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되어 있었습니다. 벽에는 현대차 공장 전경 사진이 걸려 있었어요. 이 마을이 많이 바뀌었나요? 점원에게 물었습니다. 노년의 여성 점원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완전히요. 현대차 아니었으면 우리 마을도 없었을 거예요. 전에는 젊은이들이 다 떠나서 학교도 문 닫을 위기였어요.
제 아들도 직장을 찾아 애틀랜타로 떠났다가 이제 돌아왔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그들이 우리 마을의 역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저기 보이는 오래된 교회 건물도 현대차에서 보존 기금을 내놓았어요. 다른 기업들은 그냥 밀어버리고 새로 지었을 텐데 말이죠. 카페를 나오는데 건너편에 한국어 배우기 포스터가 붙은 커뮤니티 센터가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다양한 연령층의 지역 주민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어요. 선생님은 젊은 한국인 여성이었는데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해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면 현대차와 협력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말에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이 지긋한 남성이 열심히 받아 적고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마을의 변화는 눈에 띄게 감지됐습니다. 몇몇 건물은 공사 중이었고 새로 문을 연 가게들도 보였어요. 특히 글로벌 마켓이라는 식료품점은 한국 식재료와 미국 식품을 함께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마을이 국제적인 공간으로 변모하고 있었던 거죠. 차로 돌아오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건 우리가 아닌 저들이 준비해온 미래다. 그들은 단순히 공장을 짓는 것이 아니라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고 있었어요. 이런 접근 방식은 제가 지금까지 본 어떤 기업과도 달랐습니다. 주정부 사무실로 돌아와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내가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건 아닐까? 이 한국 기업은 내가 알던 아시아 기업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갖고 있었어요. 지역 사회와의 상생, 환경 고려, 미래를 위한 준비까지. 이런 접근 방식은 존경할 만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끝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것도 결국 화려한 시장만 있는 또 하나의 프로젝트일까?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 경험상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일수록 결함이 있기 마련이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책상 위에는 현대차에서 보낸 공식 서한이 놓여 있었습니다. 공항 건설 제안서와 함께 지역 경제 발전 계획까지 첨부되어 있었죠. 서명은 김진수 팀장의 것이었습니다. 그의 메모가 눈에 띄었어요. 리처드슨 위원님, 저희의 계획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대자동차는 조지아와 함께 성장하길 원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이 아닌 공동의 미래를 위한 여정입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틀렸을지도 모른다. 주지사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현대차가 제안한 공항 건설안이었죠. 주의회 대표들, 교통부 관계자들, 경제개발 담당자들까지 모두 모인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모두의 시선이 주지사를 향했습니다. 여러분, 현대자동차의 제안은 우리 조지아의 새로운 기회입니다. 주지사가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우리 주는 미국 남동부의 물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참석자들 대부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위기는 낙관적이었죠. 현대차의 제안서가 화면에 표시되었고 경제개발 담당자가 예상 경제 효과를 설명했습니다. 향후 10년간 약 87억 달러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예상됩니다. 일자리 창출은 직간접적으로 약 3만 개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숫자들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모두 인상적이었죠. 회의실에는 낙관론이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있었어요. 너무 좋아 보이는 것일수록 함정이 있는 법이니까요. 리처드슨 자문위원, 의견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지사가 저를 지목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저를 향했죠. 저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단호하게 말했어요. 주지사님, 이 제안은 국가재정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기업을 위해 우리 세금으로 공항을 짓는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회의실의 정막이 흘렀습니다. 누군가 불편하게 기침했고 다른 이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제 의견은 명백히 대세에 거스르는 것이었죠. 현대차의 제안은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민들의 세금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을 위해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제가 계속했습니다. 그들의 계획이 실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주지사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하려다 멈추고 다시 생각을 정리하는 듯 했습니다. 리처드슨 위원, 당신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자체 자금으로 상당 부분을 부담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렇다 해도 장기적 유지 비용과 잠재적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제가 반박했습니다. 저는 더 신중한 접근을 제안합니다. 적어도 독립적인 타당성 조사가 필요합니다. 논쟁이 격해지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문 쪽으로 향했죠. 김진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인사하고 주지사에게 양해를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주지사님. 제가 잠시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의 영어는 완벽했고 태도는 공손했습니다. 주지사가 동의하자 김진수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당당하게 단상에 섰고 모두의 시선이 집중됐죠. 존경하는 주지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가 제안하는 것은 단순한 공항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지아의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어요. 김진수의 프레젠테이션은 철저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시뮬레이션까지 완벽했어요. 그는 각 슬라이드를 명쾌하게 설명했고 질문에 즉각적으로 답변했습니다. 게다가 억양 없는 유창한 영어로 발표하는 모습에 모두가 감탄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단기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최소 50년의 비전을 가지고 조지아에 왔습니다. 김진수의 말에 회의실에는 감탄사가 흘렀습니다. 이 공항은 현대차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조지아 전체의 물류 네트워크를 혁신할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그의 경제성 분석이었습니다. 공항 건설 비용은 5년 내에 세수 증가로 회수됩니다. 10년 후에는 조지아주 GDP의 2.8%가 이 공항을 통해 창출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차는 초기 건설 비용의 60%를 부담할 것을 제안합니다. 모든 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 빼고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었거든요. 너무 완벽해 보이는 것이 오히려 의심스러웠습니다. 경험상 이런 장밋빛 전망은 늘 실망으로 끝났으니까요.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질문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손을 들었죠. 김 팀장님, 질문이 있습니다. 만약 이 프로젝트가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현대차는 어떤 보증을 제공할 수 있나요? 김진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리처드슨 위원님. 저희는 계약서에 성과 보증 조항을 넣을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 약속된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현대차가 추가 투자를 하겠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외국 기업이 이런 책임을 자발적으로 지겠다고 제안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김진수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리처드슨 위원님, 의견 차이가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심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우리는 조지아에서 진정한 파트너가 되고 싶습니다. 그의 진지한 눈빛에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평소 같으면 형식적인 답변을 했겠지만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김 팀장, 당신들이 뛰어난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외국 기업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궁금하군요. 분명 더 큰 목적이 있을 텐데요. 김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현대차에게 이곳은 단순한 생산기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두 번째 고향이죠. 미국은 저희에게 중요한 시장이고 조지아는 그 중심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이곳이 성공해야 합니다. 그의 대답은 단순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딸 제니퍼와 식사를 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딸의 얼굴은 밝아 보였죠. 아빠, 내가 일하는 회사가 현대차 물류 컨설팅 제안을 받았어. 엄청난 프로젝트야. 제니퍼는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오랜만에 보는 열정적인 모습이었어요. 정말? 어떤 내용이지? 나도 모르게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항과 공장 사이에 지속 가능한 물류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야.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래.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면서도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식이지. 제니퍼는 흥분된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공항 건설건에 대해 말했고 제니퍼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제가 반대 의견을 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제니퍼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아빠, 솔직히 말해봐요. 왜 그렇게 반대하는 거예요? 한국 기업이라서? 딸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직격탄이었습니다. 잠시 생각한 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과거 경험 때문에 의심이 드는 거야. 버지니아에서의 실패를 기억하잖아.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지만 그건 20년 전 이야기잖아요. 세상은 변했어요. 제니퍼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딸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아빠, 한국 기업이라도 실력이 있다면 봐야 해요. 세상은 변하고 있어요. 우리도 변해야 해요. 과거의 경험만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새로운 기회를 놓치게 될 거예요. 딸의 말은 제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녀는 항상 저보다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어쩌면 그것이 젊은 세대의 장점인지도 모릅니다. 생각해 볼게, 딸. 제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딸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내가 정말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걸까? 만약 이게 미국 기업의 제안이었다면 나는 똑같이 반응했을까? 아마도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의문을 품었습니다. 현대차.
그들은 내가 알던 아시아 기업들과 달랐습니다. 딸의 말대로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생각보다 편안하게 느껴졌어요. 다음날 충격적인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주지사가 공항 건설 법안 서명을 강행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었죠.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었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면서 커피를 마시던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지사 현대차 제한 전격 수용. 공항 건설 법안 내일 서명 예정 뉴스 헤드라인이 화면을 가로질렀습니다. 저는 즉각 사임을 고려했습니다. 이건 제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공직자로서 제 의견이 무시된 것이기도 했고 무엇보다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메모장을 꺼내 사표 초안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 주정부 인프라 특별자문위원직을 사임하고자 합니다. 현대자동차의 공항 건설 계획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결정을 내린 이번 사안에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표를 쓰기 전 마지막으로 현대차 공장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저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어요. 그냥 가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그들이 정말 어떤 기업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죠.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방문 요청을 보냈고 놀랍게도 즉시 승인 답변이 왔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김진수의 메시지였어요. 공장 방문 당일 저는 딱딱한 표정으로 현대차 메타플랜트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자 거대한 공장 건물이 시야에 들어왔어요. 첨단 설비와 환경 친화적 디자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태양광 패널로 덮인 지붕, 푸른 공간이 적절히 배치된 구조. 이건 제가 상상했던 전형적인 공장과는 달랐습니다. 김진수가 직접 맞이했죠. 그는 단정한 차림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리처드슨 위원님. 편안한 복장으로 오셔서 다행입니다. 생산 라인도 둘러보실 테니까요. 오늘 투어는 제가 직접 안내하겠습니다. 그의 미소는 여전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는 투명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공장 내부에 들어서자마자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첨단 자동화 설비, 로봇과 인간의 완벽한 조화, 그리고 놀라운 청결함까지.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작업자들은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지 않았고, 오히려 집중하면서도 여유 있게 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건 놀랍군요. 저도 모르게 탄성이 나왔습니다. 제가 본 공장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김진수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자동차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새로운 생산 패러다임을 창조하고 있죠. 인간과 기술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로봇이 대부분의 위험한 작업과 무거운 부품 조립을 담당하고 인간 작업자들은 섬세한 마무리와 품질 검사를 맡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업자들의 근무 환경이었어요. 인체공학적 의자, 조절 가능한 작업대, 충분한 휴식 공간까지. 이건 공장이라기보다 첨단 연구소 같았습니다. 안전 기준, 근무 환경, 직원 복지 시설을 둘러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특히 눈에 띈 것은 지역 주민들이 생산 라인에서 일하는 모습이었어요. 미국인 관리자들도 많았고 다양한 인종의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어떻게 운영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이렇게 첨단화된 환경에서 일하려면 높은 수준의 기술이 필요할 텐데 지역 인력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궁금했습니다. 지역 대학과 협력해 자체 커리큘럼을 개발했습니다. 고졸자도 6개월 훈련 후 정규직으로 채용됩니다. 저희는 단순히 인력을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인재를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김진수의 답변은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준 데이터는 놀라웠습니다. 지역 고용률이 크게 상승했고 평균 임금도 올랐어요. 특히 소외된 지역 출신 직원들의 비율이 높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투어 중 한 공간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노베이션 랩이라고 불리는 곳이었죠. 밝고 개방된 공간에서 다양한 팀들이 모여 토론하고 모형을 만들고 컴퓨터로 설계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여기서는 직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개발합니다. 계층 구분 없이요. 생산 라인 작업자의 아이디어가 채택되면 그 직원이 직접 프로젝트 리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진수의 설명에 저는 미국 기업들과 비교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미국 자동차 회사들은 아직도 엄격한 위계 구조를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직원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현지 직원들과 한국인 직원들이 함께 어울려 있었죠. 문화적 장벽이 없어 보였습니다. 메뉴는 한식과 미국식이 절반씩 제공되었고 모두가 자유롭게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 미국인 매니저에게 물었습니다. 일하기 어떠세요? 문화적 차이는 없나요?
그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제 경력 25년 중 최고의 직장입니다. 여기서는 내 의견이 존중받아요. 한국인 상사들은 놀라울 정도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듣는 방법을 알아요. 그의 말은 저의 편견을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기업 문화가 권위적이고 폐쇄적일 것이라 생각했거든요. 공장 투어의 마지막 장소는 환경관리시설이었습니다.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이 재활용되거나 안전하게 처리되고 있었어요. 심지어 빗물까지 모아서 공장 내 화장실과 조경 관리에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환경적 책임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공장은 탄소 중립을 목표로 설계되었습니다. 김진수의 설명에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단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 지속 가능성을 위한 투자였습니다. 공장을 나오면서 김진수에게 솔직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수준의 시설과 프로그램을 유지하려면 막대한 비용이 들 텐데요. 정말 수익이 나나요? 김진수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단기적 수익보다 장기적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저희는 최소 100년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조지아에서의 성공은 단순한 숫자로 측정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역사회의 일원이 되고 싶습니다. 100년이라는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국 기업들조차 분기별 실적에 집착하는 시대에 100년을 계획한다고요? 그것은 제 사고의 범위를 벗어나는 장기적 비전이었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을 계획할 수 있나요? 세상은 빠르게 변하는데요. 제가 물었습니다. 김진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 비전이 필요합니다. 변화에 대응하되 핵심 가치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죠. 과거 현대차도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고 지금의 위치에 오게 됐습니다. 조지아에서도 같은 마음입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건 시스템이 아니라 철학이다. 처음으로 현대차에 대한 제 평가가 긍정적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돈벌이가 아닌 가치를 추구하고 있었어요. 제가 평생 공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가치와 다르지 않았죠. 호텔 방에 도착해 책상에 놓여있던 사표 초안을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갑자기 그 문장들이 너무 성급하고 편협하게 느껴졌어요. 제 오랜 편견이 객관적 판단을 가로막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표를 찢었습니다. 아직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았어요. 어쩌면 내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조지아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이 프로젝트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공항 건설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본 사업은 기존 법령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선 적용된다는 특별 조항이 포함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례 없는 일이었고 주의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모두가 제가 반대 의견을 낼 것이라 예상했지만 저는 현대자동차의 계획을 전적으로 지지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고 기자들은 필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현대차 메타플랜트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20년 넘게 인프라 분야에서 일해온 저로서는 그곳에서 본 것이 미래라고 확신합니다. 이 기업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미국을 바꾸고 있습니다. 청문회 후 의원들이 제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아시아 기업에 비판적이었다고 알고 있었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직접 보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릅니다. 저는 이전에 제 경험만으로 판단했던 것을 인정합니다. 그것은 실수였습니다. 며칠 후 현대차의 채권 발행 면세 요청이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과거라면 당연히 거부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그들에겐 자격이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지역에 투자하고 있고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승인서에 서명했습니다. 딸 제니퍼에게 전화했습니다. 내가 틀렸던 것 같아. 내 말이 맞았어. 제니퍼는 우리 회사가 현대차 물류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어요. 김진수 팀장님이 아빠를 원칙을 지키면서도 변화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 법보다 빨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항 첫 착공식 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뒤에서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았기를 바랐다. 과거의 저라면 현대차의 실패를 바랐을 겁니다. 제 편견을 확인받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들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지사는 연설에서 저를 언급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프로젝트에 의구심을 가졌지만 직접 확인하고 진실을 인정하는 용기를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열린 마음이 우리 조지아를 발전시킵니다. 착공식 후 김진수가 다가왔고 저는 당신들은 저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줬어요. 편견을 버리는 법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김진수는 위원님께서 저희를 공정하게 평가해 주신 것이 큰 힘이 됐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공사 현장을 함께 둘러보니 이미 기초 공사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김진수에 따르면 프로젝트에 약 200개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그중 80%가 미국 기업이라고 했습니다. 저녁에 딸 제니퍼와 식사하며 우리 회사가 현대차 프로젝트 덕분에 3배로 성장했어요. 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네가 자랑스럽구나. 너의 통찰력이 옳았어. 라고 말하자 제니퍼는 아빠도 자랑스러워요. 생각을 바꾸는 건 쉽지 않잖아요. 특히 아빠 나이에는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니퍼는 주지사실에서 제게 특별 자문 연임을 요청했으며 조건은 현대차와의 협력 유지라고 전했습니다. 1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지사 집무실에서 연임 제안을 공식적으로 받았습니다. 보좌관이 처음엔 현대차에 비판적이셨는데 무엇이 생각을 바꾸게 했나요? 라고 묻자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했어요. 내가 보고 싶었던 것만 보려 했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하게 됐죠.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기업이라는 걸 인정하게 됐습니다. 2년 후 공항 개항식 날이었습니다. 백악관 관계자들도 참석했고 이 공항은 미국 내 물류의 새로운 기준이 되었습니다. 현대차 메타플랜트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개항 선언문 낭독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연설에서 저는 한때 한국을 믿지 않았습니다. 아시아 기업은 단기 이익만 추구한다는 편견이 있었죠.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저에게 중요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약속을 지켰고 기대 이상을 해냈습니다. 이 공항은 단순한 물류시설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더 나은 것을 창조할 수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미국도 한국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신뢰와 실천, 장기적 비전. 이것이 미래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개항하는 이 공항은 두 나라의 협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개항식이 끝나고 김진수는 현대차 미국 법인 부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도 처음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리처드슨 위원님 같은 분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아시아 전문가로 불리며 다양한 국제 협력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딸 제니퍼는 자신의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며 때로는 저와 함께 일하기도 합니다. 조지아 공항 1주년 기념식에서 김진수는 리처드슨 위원님 처음 저희를 만났을 때와 지금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당신들을 가르칠 것이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국 당신들에게서 배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협력의 의미가 아닐까요? 그 순간 저는 현대차가 성공한 비결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을 흡수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던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회고록 내가 왜 현대차를 믿게 됐는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은 이랬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한국을 의심하지 않는다. 이제 저는 새로운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과거의 경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고 노력하죠. 그것이 현대차가 제게 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열린 마음 그리고 변화할 수 있는 용기. 그들은 단순히 와서 자신들의 방식을 고집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좋은 점을 흡수하고 자신들의 강점을 더해 새로운 가치를 창조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서로 다른 것들이 만나 조화를 이룰 때 탄생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편견을 넘어서는 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 넓은 세상으로 인도할 테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